바로 어제 오후에 뭘 얘기했습니까?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이 감찰할 수도 있다. 지금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중간에 검찰총장이 보고받지 못한 점, 그리고 이 변호사들이 윤석열 측근이라서 뭔가 수상하다, 이런 취지로 감찰을 예고했어요. 여러분들 추미애 장관의 성격 잘 아시죠? 한번 하면 한다, 이 맹고집, 그리고 독선,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 결과물이 나왔다 이거예요. 결국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 감찰 지시 꼭 정상적인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지시해요. 일요일 날도 지시하고 월요일도 지시하고 뭐 지 멋대로 지시해요.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직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법무장관직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법무장관직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지금 논설까지 나오고 있어요. 바로 문화일보 오늘 논설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감찰 이번에 정말 며칠 사이에 두 번째 감찰 지시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라임 사태에 대한 감찰 지시. 이 감찰 지시의 내용이 사기꾼 김봉현이 말에 의존한다는 것,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기꾼 김봉현이의 옥중 편지.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권을 남용하고 있는데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것도 해외 토픽함이에요. 그러면 감찰 행사 내용이 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서울중앙지검,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이 옵티머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옵티머스 사건 중에서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를 투자한 거예요. 748억을 투자한 건데 사실상 투자금 전액을 다 찾아갔어요. 이 재무적으로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전파진흥원에서 수사도 원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이래서 이게 종결 처리됐어요, 무혐의로. 그런데 이번에 감찰할 대상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됐는데, 첫 번째가 죄송합니다. 첫 번째가 서울중앙지검에서 봐주기 수사를 수사하고, 그 다음에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 여부. 그러니까 봐주기 수사를 얼마나 했는지, 또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해서 무혐의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요걸 따져보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유력 인사들 가운데서는 이제 변호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 윤석열 이 총장이 당시 국정농단 사건 특검, 박영수 특검팀에 들어가서 일을 했잖아요. 그때 같이 일했던 사람이 변호사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런 불법적인 노예가 있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사건이 무마됐는지, 이런 걸 감찰을 했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시 중앙지검장, 현재의 총장한테 보고됐는지 여부 제대로. 그런데 직수 사건의 경우에는, 수재 사건의 경우에는 총장한테, 즉 지검장한테 보고하지 않는다. 이 직수 사건이 뭐냐면, 사실 저도 솔직히 잘 몰라요. 제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뭐 이 법 소송 이런 거 뭐 전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잘 모르는데, 지금 보니까 직수 사건이 뭐냐면요, 수재 사건이 뭐냐면 이 정식으로 수사로 전환되기 이전의 단계에 있는 죄송합니다. 사건이 이 수재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재 사건은 지검장한테 보고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검찰 수사의 관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도 한번 따져보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임 전결 규정상 중요 사건으로 보고 또는 결재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사항,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감찰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 수사 과정에서 인수 자금에 대한 계좌 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당초 수사 의뢰된 죄명 및 혐의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해서 저는 협의 없음을 처분했다. 그리고 4개월 후에 남부지검에서 그 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기소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무혐의를 처리했지만은 전파진흥원이 이 옵티머스 이 펀드에 투자한 거, 요거는 다 이 무혐의 처리가 됐지만은 성지건설을 인수한 자금과 관련해서는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그거는 당시에 남부지검의 수사자료를 전부 이첩해줬다,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부지검이 이첩했으니까 남부지검에서는 유용한 혐의로 기소가 된 거 아니겠어요? 요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하고 이후 대검의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고 관련 사건 변호인도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던 유명 변호사다. 이게 바로 이규철 변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검팀에 국정농단 같이 나가있던. 그리고 아울러 정부기관에서 피해 확산을 우려해서 680원 상당의 서민 다중피해 금융 범죄로 수사 의뢰한 사건임에도 우인 전결 규정상 중요 사건으로 보고 또는 결재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파진흥원은 재작년이죠. 2018년 옵티머스에 수백억 원을 투자한 뒤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2018년 10월입니다. 그래서 2019년 5월, 즉 7개월쯤 지나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요거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감찰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런데 이미 추미애 장관은 26일 날 오전에 법사위에서 국정감사에서 이 수사팀, 그 다음에 윤석열 당시 지검장, 저는 감찰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딱 떨어지게 감찰에 착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시기가 앞당겨져 있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당시 수사 검사였던 이 김유철 당시 부장검사죠. 형사 6부장, 7부장. 이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올렸어요. 아니다. 이거는 전혀 잘못된 게 없고 모든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관행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 안 하고 부장 전결로 처리해서 무혐의 처리했다. 요거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김유철 부장검사 당시 지금 현재는 원주지청장에 가 있어요. 당시에는 중앙지검 형사 7부장을 맡아서 이 옵티머스 사건을 담당 주무 검사했었어요. 그래서 A4 용지 내 쪽으로 설명자를 내니까 이거 법무장관한테 보고가 됐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그것이 상당히 작을 한 것 같아요. 열받은 것이요, 쉽게 얘기해서. 추미애 열받는 거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예, 국회 질의 답변 과정에 통해서.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이거 불과 지금 이제 이 감찰 사항이 언론 보도가 된 것이 8시니까요. 한 1시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8시. 그러니 그 다혈질이 이거를 안 낼 리가 없죠. 그래서 이 김유철 부장검사의 반박, 요것이 자극이 됐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왜 전파진흥원에서 이걸 문제시했냐면 그 당시에는 김재현 대표하고 그 다음에 이혁진 지금 샌프란시스코로 도망가서 물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요 사람하고 경호권 분쟁이 나가지고 이 이혁진이가 베트남까지 쫓아가가지고 당시에 과기부 장관 유영민 과기부 장관하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만나서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과기부가, 왜냐면 이 감독기관이 과기부예요. 그래서 이 과기부에 말하자면 지시로 전파진흥원에 고소를 하는 겁니다.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과기부의 지시로 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가 착수됐어요. 수사가 착수됐는데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이 지적한 감찰 대상과 관련해서 먼저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이유는요, 이미 혐의가 없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등등 자세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목조목 반박한 내용을 간결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수사 의뢰인인 전파진흥원이 자체 조사와 금감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 수사 의뢰서에 기재된 혐의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면서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부에서 수사력을 대량으로 투입해서 더 이상 수사할 필요성이 없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계좌 추적을 안 한 거에 관해서는 수사 의뢰인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관련 증거가 부족해서